네, 지난주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이 완료가 되면서 어제부터 열린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 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사위는 지난 전반기 국회 때 월권 논란까지 좀 빚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신임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서 법사위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맡으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임 법사위원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날 당선 소감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법사위가 어느 상임위보다 헌법 정신에 투철하게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헌법 정신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국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국민 주권이 구석구석 흘러넘치고 곳곳에 그런 것들로 메워질 수 있도록 그 법사위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사회의 그 곳곳에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도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드높이는 그런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헌법 정신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난 전반기 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지금 법사위의 월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상임위 간의 그 대화 소통이 좀 부족하고 네. 그런 조정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 사이에 그런 커뮤니티가 제대로 원활하게 조정됐다면 그런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가능하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월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법사위로서 헌법과 다른 법률 체계와의 그런 조화나 균형 이런 등등을 또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또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다른 상임위의 권한과 부딪힐 경우에는 하여튼 사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마찰함이 없도록 잘 커뮤니티를 하겠습니다. 네. 각종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사위의 그 월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법사위가 어떤 법률안의 체계라든가 자꾸만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리 있는 네.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네.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에 다 연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 개정 형편과 관계없이 조직이나 기구가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법사위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를 집행하는 정부의 특히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그 법안이 이렇게 유보되는 보류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또는 예를 들어서 국토위원회와 또는 산자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결국은 국토위원회와 또 그 산자위의 그런 법안을 상충하는 법안을 또 조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재정 사정을 고려치 않아서 정부 측으로부터 이 법안은 좀 신중하게 좀 법사위에서 그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받기 때문에 네. 또 정부와 국회와의 협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법사위에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부분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도 또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또 상충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월권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아주 세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신임 법사위원장이 되시면서 그 군 사법 개혁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군 예. 사법 개혁의 문제점 어떤 점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로 왔다 보니까 네. 그 사법제도가 법치국가 이러한 일반 원칙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군 사법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휘권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은밀하게 밀행적 수사가 더 강조돼서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축소나 은폐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네. 또 국내 사망사고 같은 중요 사건을 철저히 초동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나 또 국내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군 사령관, 지휘관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 지시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일반 사법경찰자가 볼 수 없는 기무 헌병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개되지 않는 정보에 의해서 군 내부의 지휘관들의 그 밀실 그런 결정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것들에 대한 네. 일반 법치국가, 일반 민주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군 검찰 내부 조직의 공정성, 또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 사법권이 어떤 군의 어떤 지휘권이라든가 또 어떤 비공개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관할권, 지휘관이 사법 재판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확인 조치권이라는 명목하에 네. 자의적인 변경을 하고요. 네. 또 검사가 아닌 법률가가 아닌 법무참모나 다른 심판관, 말하자면 재판장이 법률가도 아니면서 재판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네. 또 최근에 임모 병장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네.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휘관의 승진 뭐 등등 뭐 이런 것과 결부돼서 축소 은폐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OP 총기 난사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유족들이 초동 대응의 어떤 적절성에 의문을 지금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국방부의 일단 발표 내용이라든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번에도 이제 진술이 좀 엇갈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밀폐된 특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국내 사망사고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축소, 은폐, 왜곡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 이미 그런 국내의 그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그런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반 법원, 법원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일반 형사사건, 이번에 사건의 경우는 군 특수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돼야 될 특수성은 없습니다. 네. 예컨대,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 불복, 이런 부분은 일반 사회에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무슨 이런 살인사건이라든가, 또는 재산범죄, 사기사건, 횡령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사법경찰이 관여해도 절대 그것이 왜곡되거나 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군 조직 특수사회에서 말하자면 법률가도 아닌 또는 지휘관의 자의적인 그런 지휘 명령 체계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네. 지휘관의 신상과 결부돼서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17대 국회에서도 군 사법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일반 사법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된 건 아니죠? 예, 아직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난 17대 국회 때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임기
말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서 국내에서도 가장 지휘관들이 반대가 극심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휘관에 상당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대가 많아서 결국 그걸 성사를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19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과제로서 군사법개혁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 사법개혁의 어떤 가장 큰 관건은 군 재판의 경우 일반 사법으로 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법원도 그렇고요. 법원도 네. 그렇고요. 네네. 일단 군인이 가해자면은 이제 군 사법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신분상이 국내에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라든가 가해자, 피해자 등등이 이런 경우에는 군사법이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어제 국방부에서 1차 수사 결과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께서도 결과를 좀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중간 발표 봤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발표와 임병장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군 수사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만으로만 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 피의자의 어쨌든 임병장이 사건을 저지른 중대 범죄인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피의자의 또 방어권도 있기 때문에 예. 수사당국의 일방적 수사 발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피의자의 방어권도 적절하게 보장되고 또 진실도 제대로 규명되고 그에 따라서 그 처벌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폐쇄된 조직 내에서 일방적 절차로 됐고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발표되는 거는 신중치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리 군사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 결과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는 섣불리 발표가 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성급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군사법 체계도 대한민국 헌법의 법부국가 체계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에서는 특수한 원칙과 방안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최대 현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통과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도 동시에 조속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데요. 네. 양당 대표도 지금 조속한 처리를 합의를 했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무위원들도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는 다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근데 정작 정무위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아직 통과돼서 안 된다, 문제점이 많다 자꾸 하는데 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합의가 된 건 된 것대로 빨리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무위원들께서 네. 특히 새누리당 의원 가해자인 간사분께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을 공언을 하셨는데 네. 이걸 더 이상 지적거릴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집중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하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과돼야 될 것이고 이거를 지적거릴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는 유야무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 여기까지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